7월 1일부터 노동시간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임금은 너무 적습니다. 그거 다 재벌가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대한항공 초과일당 말이에요. 일단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임금 감소나 경영 부담도 발생할 겁니다. 사회가 진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감수해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OECD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해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이도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뤄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않은 큰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 감소나 경영 부담 등 우려도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17일 신규 채용 및 임금 보전 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단계적인 시행, 지원 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지난 5월 21일 확정되었습니다.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는 집행에 꼭 필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중소, 중견기업과 청년들, 그리고 군산, 거제, 창원, 통영, 고성, 영암, 목포, 울산, 동구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경 내용을 잘 홍보하여 수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는 추경 집행 사항을 총괄 점검해 주시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야 하는 국고보도 사업의 경우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민소 오늘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민소 현석훈 기자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노동시간 단축, 68시간, 52시간, 뭐 이런 설명을 드리면요. 근로기준법 말씀을 드려야 돼서요. 네, 아시다시피 오늘 민소, 네. 그렇게 디테일한 방송 아닙니다. 아마 완배 형님, 네, 경제부 이완배 기자가
김용민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이런 이야기 한참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 뉴스니까요. 요즘 출근을 안 해서 말이죠. 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들으시고요. 네, 저는 그냥 책장만 넘기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등등등, 네, 골치 아파요. 설명드리려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네, 1시간 안에 안 끝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소. 과거에 비해서 노동시간이 줄어들진 않았죠. 네. 아직도 근로기준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규정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사유가 이만큼 온 것은 청년 전태일이 한국 사회에 던진 충격 때문이었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법을 지켜라, 그리고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 충격으로 노동 현장으로 뛰어든 수많은 청년 전태일이 있었죠. 어쩌면 저도 그 후손들 중 한 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요, 파업을 하고 투쟁을 하고 민주노총을 만들고, 그래도 정부가 자보는 비정규직이라는 신종 직업군을 만들죠. 94년에요. 누굽니까? 신한국당이요. 자유당 전신. 네, 오늘도 자유당을 깝니다. 공장이나 제조업, 유통 쪽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말이 거의 없죠. 심지어 3교대도 합니다. 그러면서 파업만 하면 조중동 왈왈이들이 짖죠. 연봉 1억 받으면서 파업한다고요. 지들은요, 이런 씹새들. 주말 근무, 야근, 특근 줄이면 제조업 노동자들이요, 임금에 심각한 타격이 갑니다. 당장 날짜 수만 계산해 보세요. 이런 이유는 너무 단순하죠. 임금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임금이 너무 낮아요, 기본 임금이. 휴일 수당, 주말 근무 수당이 평일보다 많이 높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요, 휴일에 돈 많이 줄 테니까 나와서 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임금 비싸니까 휴일에는 일을 시키지 말아라는 뜻이거든요. 노동자가 주말을 갖기 위해서는 임금이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주말, 휴일, 야근, 특근 수당 지금보다 3배 이상만 돼도요, 휴일에 근무 못 시킵니다. 부담 가잖아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시선을 좀 바꿀 때가 됐어요. 노동 문제는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완배 기자님 찾아주세요. 네, 저는 연예팀입니다. 네, 트와이스 근황이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오늘 민소. 이런 말이 있어요. 왼쪽 바퀴를 끼우면 정규직, 오른쪽 바퀴를 끼우면 비정규직. 농담 같죠? 현실입니다. 네, K모, H모 자동차가 그래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불법 파견이라고 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 원칙이 무너지면요, 재벌만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역시 재벌도 한국재벌 흑역사 4쇄 완판하신 이완배 기자님께 들으시고요. 저는 책장만 넘기겠습니다. 최근에 참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삐딱한 시선들. 모두가 씹어대는 두 단체가 있죠. 신문, 방송, 인터넷을 막론하고 껌 씹든 씹어대는 조직. 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입니다.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어쨌든요,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맞습니다. 그렇게 껌 씹듯 씹어댈 단체가 아니죠. 이거는요, 계급성 문제예요. 최근에 최저임금법 가지고 집회가 있었어요. 민주노총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 노동자가 중심인 조직이어서요, 최저임금을 가지고 투쟁 안 해도 됩니다. 큰 영향력이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싸워야 되죠. 이익단체 성격도 물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 노동운동의 산 역사 아닙니까? 이런 걸 두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죽어라 욕하면서 문 대통령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럽니다. 왜들 그럽니까? 진짜 덕질도 적당히 해야죠. 이 10세들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동종업계 비판은 잘 안 하는데요, 빡쳐가지고요. 모 신문기사 경제부 기자 수첩인데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따옴표. 그런데도 노동계가 판 갈아엎기에 나선 이유는 딱 하나다. 익명을 원한 교수는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대기업 정규직 고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이 덩달아 오른다. 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보폭을 맞춰온 여당조차 노동계가 너무 양보를 안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이거 가짜뉴스죠. 이런 씹새가 어디서 약을 팔아요. 익명을 요구한 교수가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거짓말을 하려니까 익명을 요구했겠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쓴 거겠죠. 익명을 요구한 교수라고 따옴표 달아놓고요. 최저임금은요, 적어도 이만큼 임금을 줘야 된다는 생계보장 차원이에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투쟁 안 해도 됩니다. 막말로요. 100번 양보해서 대기업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 오른다고 연봉이 오르나요? 연봉 협상 안 해요? 어디서 사기를 쳐요, 미친놈이. 이 경제본 놈들 하여튼요, 재벌 똥구멍 쪽쪽 빨아가지고요,
광고비 20%씩 떼가져가니까 저따위 기사 쓰는 거예요, 저게. 입맛도 보세요. 여기 욕을 안 하고 싶어도요. 이 기사 쓰고 얼마를 받아 처먹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노동계는 그간 주요 국가 비교해서 최저임금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상여금을 산입 범위에 포함한다. 최저임금을 업종, 지역, 연령별로 달리 적용하는 국가도 많다. 금액을 논할 땐 소득이 높은 국가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제도는 구닥다리를 고집하니 앞뒤가 안 맞다. 네, 주요국과 비교해서 최저임금 낮습니다. 노동계의 주장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OECD 대부분 회원국들이 상여금을 산입 범위에 포함한다. 네, 이 말도 사실이에요. 상여금이 왜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냐 하면요. 임금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임금이 너무 낮아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거잖아요. 싸워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회사랑 뭘 요구해야 됩니까? 회사에게. 식비 인상, 교통비원, 복리후생비 지원 이런 거잖아요. 노사협상에서 따낼 수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회사랑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식비 인상, 교통비원, 복리후생비 이런 거 올려달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싹 다 집어넣어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OECD 회원국은 대부분 상여금을 산입 범위에 포함시킨다 어쩐다 이런 막말이나 써대고 말이에요. 이게 기자입니까? 재벌돈 받아 처먹으면 저딴 기사 쓰게 돼 있어요.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세계관이 그렇게 박혀 있는 거죠. 나 기자야. 너 민주노총이야. 철밥통 새끼들아. 니들 배불리려고 최저임금 개기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삐딱한, 이런 천박한 시선 말이에요. 전형적인 블루칼라를 하대하는 막대하는 화이트칼라의 시선. 넌 이미 그렇게 하대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랍니다. 이 사람아. 민주노총 때문에 니들 야근이 줄어요. 이 새끼들아. 욕을 안 하려고 해도요. 아 진짜. 오늘 민소.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법 개정하면서 후생복리비,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잖아요. 이 미추 민주당이요.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짠내나는 스토리들 진짜 많거든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요.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행정 쪽도 있고요. 회계도 있고요. 급식실에서 조리하는 이모님들도 계십니다. 밥 한다고 학교에서 얼마나 천대받는지 아세요? 교사랍시고 하대하고 이것저것 일 시키고,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안 그러시는 정규조 선생님들도 물론 계세요. 갑질하는 교장 교감들 밑에서요. 눈치만 보다가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네, 파업도 해요. 이모님들 파업하면 난리가 나죠. 애들 도시락 싸가야 되니까요. 종이신문들, 방송들 쌩 지랄을 하죠. 이모님들 눈 하나 꼼짝도 안 합니다. 애들 도시락 한번 싸주면 돼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죠. 교장 교감들이 갑질을 못해요. 아직도 그러는 현장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아스팔트 바닥 박박 구르면서요. 흙먼지 잔뜩 마시면서 투쟁했어요. 후생복리비로 겨우 밥값 지원됩니다. 식대가요.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학교에서 1000명분의 급식을 만들어요. 1000명분의 급식을. 당연히 밥이 남을 거 아닙니까? 밥을 1000명분 한다고 100명이 밥 짓는 거 아니잖아요. 끼케야 한 10명 안쪽일 텐데요. 이 이모님들이요. 그 어차피 버릴 음식인데요. 그 밥을 못 먹습니다. 그 밥을 못 먹게 해요. 왜?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이모님들 도시락 싸가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요. 말이 안 돼요. 실제로. 학교에서 1000명짜리 밥을 하는데 정작 본인 밥을 못 먹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파업을 했죠. 수년 동안 싸웠습니다. 식대비 10만 원 쟁취했어요. 10만 원. 그거를 최저임금 후생복리비에 상여금에 포함시키는 법을 만든 거예요. 어렵게 해서 겨우 투쟁해서 10만 원 따는 걸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저희들이요. 네,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네,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하거나 임금 인상 투쟁을 벌여도요. 네, 회사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저임금이 오르면 민중의 소리도 임금이 오르나요? 하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법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숨도 깊어지는 거죠. 법으로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요. 저희는 또 그만큼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요. 네, 최저임금 인상이 꼭 좋지만은 않은 이유도 있어요. 네. 네, 이번 사태의 주범, 네, 백그라운드도 많지만, 네, 닦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민주당 인천 부평구 을 홍영표 의원, 네, 홍영표 의원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 석자 반드시 기억해두겠습니다. 인천 부평구 을 홍영표. 네. 오늘 민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탄소년단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청와대가 아침 11시 50분에요. 생방송을 합니다. 유튜브로. 고민정 부대변인과 뉴미디어실 행정관이 함께 진행하는데요. 청와대 반응 직접 한번 전해드릴게요. 평소 챙겨보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뭐 오디오라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우리 시작 가도 돼요? 네. 뭔가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라이브입니다. 인스타로 계속 하고 있죠. 우리 인스타 댓글 중에서 뭐 있나요? 재밌는 댓글? 건강 잘 챙기면서 일해주세요. 아하. 대통령님 치아 괜찮으세요? 대통령님 치아,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괜찮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힘들어 보이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오늘 안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그래요. 생각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또 느끼는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잖아요, 사실. 그럼요. 오늘 점심 뭐 드시냐고. 오늘 점심 잘 모르겠어요. 오늘 잘 식당 모르겠어요. 메뉴가 제 마음에 안 들어. 뉴미디어 비서관실 사람들의 독특한 말투가 있습니다. 아, 이거 약간 그 유행하는 나몰라 패밀리.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따라하는 거거든요. 네. 아, 국장님 들어오세요. 지나가셔도 됩니다. 지나가셔도 돼요. 괜찮은데? 네, 국장님께서 지금 지나가시려고. 네, 하시죠. 나몰라 패밀리. 관절과 머리숱을 챙기래. 네,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뉴미디어 비서관실 행정관 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정 부대변인입니다. 네, 부대변인님. 저희가 네. 기술상의 문제로 한 2, 3분 정도 지연돼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네요. 네, 오늘 5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부대변인님. 오늘의 첫 소식 뭘로 갈까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함께 축하할 만한 소식입니다. 네네. 바로 방탄소년단 BTS죠.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해서 오늘 지면에도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11시 50분 말미에도 이제 방탄소년단의 1위를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제 저녁에 대통령께서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7소년과 소년들의 날개 아미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라고 했어요. 네. 아미. 여기서 아미는 바로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을 뜻합니다. 팬덤을 아미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약자래요. 뭐 네. 어도러블 해서 이렇게 복잡한 말이 있는데 어제는 외웠는데 오늘은 까먹었어. 아무튼 나이 아미. 들어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팬덤이 단순히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미, 유럽, 미국 등 외국 팬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크고 비중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팬클럽을 함께 언급하면서 가수뿐 아니라 그 가수를 사랑해주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함께 축하의 메시지를 건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대변인님, 네. 대통령님의 메시지 어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계의 젊은이들이 방탄소년단의 노래, 춤, 꿈과 열정에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그 앨범이 미국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걸 축하합니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12년 만이고 한국 가수 최초입니다. 와우. 라고 말을 남겼어요. 이게 무엇보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방탄소년단의 뛰어난 춤과 노래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슬픔을 희망으로, 다름을 같음으로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7멤버 각자가 자기가 누군지 또 어떻게 살고 싶은지 등을 노래에 담아서 지역과 언어, 문화와 제도를 뛰어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동서, 고금, 남녀, 노소를 다 불문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의미가 바로 BTS에게서 있었다라는 걸 대통령께서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이름을 또 하나씩 언급하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 온라인 반응도 엄청 뜨거웠습니다. 이 아유, 대통령이 당연하죠. 메시지를 내고 난 후에 실시간으로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정도였어요? RT 숫자를 제가 이제 대통령 계정을 보면서 네. RT 숫자, 반응들 찍히는 숫자가 표시되잖아요. 네. 영상 보는 줄 알았어요. 이게 하도 네, 빠른 하도 것 같아서. 바뀌니까.
영상처럼 이게 실시간으로 반응이 왔고요. 네. 이 감사 메시지들 뭐 반응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오는 거예요. 뭐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영어는 네. 물론이고요. 뭐 중국어, 일본어까지 아랍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이제 해외 팬들이 감사의 메시지, 뭐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인상적인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아들, 네. 딸이 방탄 팬이다. 이런 부모님들 댓글이 있었어요. 딸이 아미인데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연예인 좋아한다고 하면은 좀 공부 안 한다고 야단 맞는 분위기인데.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우리 때도 뭐 시대가 그랬잖아. 지내도 그건 참 변하지가 않아요. 좀 여전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언급을 해주시고 네.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이렇게 인정을 해줘서 너무 좋다, 기분 좋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저도 옛날에 우리 때는요, H.O.T와 제키, 제키 좋아했어요? 네, 핑클과 S.E.S 뭐 이거였죠. 저는 H.O.T였습니다. H.O.T. 저는 해외 아이돌 좋아했어요. 그래요? 저 누구? 뉴키즈. 뉴키즈는 좀 더 올드한 분들. 근데 되게 오래 좋아했어.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요? 네, 되게 오래 좋아해가지고 뉴키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인증하면 나이가 탈락하는 거 그렇지. 알아요? 뉴키즈 세대라고 하면 진짜 늙은 거야. 저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는데요. 뭐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최종 RT 얼마나 돼요? 지금 페이스북으로 보면요. 대통령님의 페이스북 계정은 한글 메시지에 대해서는 35만여 개 도달수를 보이고 있고요. 영문은 더 많아요. 54만 개. 아침하고도 또 다르네요. 또 달라졌습니다. 제가 10분 전에 확인하고 왔고요. 트위터는 한글 공유수가 706만 4,269개. 네. 영어는 역시 더 많습니다. 513만 개. 그만큼 해외 팬들의 반응이 굉장하다는 거죠. 513만이요? 네. 우리 인구가 우리 4,500만 예를 들어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해외 팬들의 반응이 그만큼 더 뜨겁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해외 팬들을 위해서 영문본으로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는데 네네. 이게 조금 늦게 게시가 됐죠. 아무래도 이제 한글판을 먼저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외 영문으로 다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올리기 전에 이미 10분도 안 돼서 영어로 번역된 메시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면서요. 진짜 번역들 빨리 하시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또 정확하게 번역을 하시고 심지어 저희 청와대 대통령 축사나 이런 축하 메시지 온라인으로 낼 때는 디자인 폼이 있어요. 봉황과 네. 무궁화 대통령의 문장 상징을 넣어서 하는데요. 저희가 한글본은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영문본은 미처 만들지 않았어요. 네, 영문본은 이제 페이스북에 텍스트만 게시했는데 세상에. 영문으로 이렇게 아미 분들께서 만들어가지고 그 한글본을 영어로 번역한 번역해서 걸 청와대 디자인에 얹어서 그럼 최종적으로 저희가 영문판 올린 거하고는 큰 차이가 없나요? 거의 비슷해요. 네, 굉장히 정확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 이거는 저희가 참 이 모양을 쓸 때 되게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과 청와대를 상징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서 돌리시는데요. 우리 아미 여러분 고마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너무 기뻐서 하신 거지만 이러면 이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것을 도용하여 가짜 뉴스 혹은 가짜 메시지들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뜨거운 반응 감사합니다. 네. K-팝 인기로 해외 한류 팬들이 한국어 굉장히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전에 아랍에미리트 가셨을 때 김정숙 여사님도 그 세종학당 친구분들 만나시기도 맞습니다. 했는데 네. 이렇게 대통령의 한글 메시지가 빨리 영어로 번역돼서 나온 거 그만큼 이제 한류에 힘입은 한글의 인기, 학습 열기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한국을 알리는 것이 비단 외교의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교관들의 노력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외교 행보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화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저력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그 문화예술의 전파로 인해서 한글이 알려지고 또 대한민국이 알려지고 또 한국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문화예술 체육계 인사들에게 축전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지난 2월, 3월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또 패럴림픽 때 수고했던 선수들에게 치하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었고 호주 오픈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정현 선수에게도 역시 축전을 남겨서 맞습니다. 당시에 화제가 됐었기도 합니다. 네. 네, 이번 이제 방탄소년단 축하 메시지에서도 이제
아미라는 팬덤을 함께 언급을 해서 이제 가수뿐만 아니라 응원하는 팬클럽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런데 부대변인님 네. 어제 이 대통령 메시지를 보다가 우리의 지도자들, 대통령께서 이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는 것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네. 좀 찾아봤더니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책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제 리더인 서태지 씨에게 보내는 약간 편지 형식의 굉장히 긴 글을 써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화계의 대통령이다라고 서태지 씨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네.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문화와 정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구성하고 있는 것이 어떤 세대, 특정 세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이고 또 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우뚝 그 위상을 드높였다는 점. 이번 BTS의 이 1위 소식을 통해서 얻게 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방탄소년단 BTS 그리고 아미 여러분 너무나 축하 다시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멋진 활약 세계에서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민소. 아마 제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요. 저는 연예팀이라서 아이돌과 접촉면이 좀 많은 편이긴 해요. 요즘 아이돌은 산업이라서요. 좀 이르면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입학식, 고등학교 졸업식 뭐 이렇게까지 가게 됩니다. 대학교 입학식까지 챙기는 취재진도 있는데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주로 한림예고 그리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여기는 꼭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요 그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거든요. 네, 방탄소년단 정국이 졸업식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요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셀린 디온 파워 오브 러브, 마이클 잭슨의 데인저러스 앨범, 서태지와 아이들 정도, 그리고 뭐 이승환 씨, 신해철 씨 주로 이런 노래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서 자연스럽게 대중문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민중가요 듣기 시작하면서요. 뭐 투쟁가 부르고 김광석 씨 노래, 꽃다지, 뭐 서충년 노래단 조국과 청춘 뭐 이런 노래들.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 자연히 또 TV와 멀어집니다. 추억 파괴하면서 자연스럽게 듣던 노래만 듣게 되죠. 아이돌 산업이 발달하면서도 저도 그랬어요. 저 붕어들 노래도 못하는데 얼굴만 예쁜 애들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연예팀 한 2년 해보니까요 생각이 많이 달라지대요. 네,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까요. 네, 군대예요 군대.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운동장 2바퀴 돌고요. 네, 숙소에서 생활을 하죠. 뭐 일본 TV에서요 한국 아이돌의 일상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숙소 생활하는 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영미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글쎄요. 네, 아마 아빠들이 다들 군대를 다녀와서 그런 걸 허락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숙소 생활. 네, 해외에서는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줄 맞추고 칼군 뭐 이런 것들이요. 숙소 생활하면서 사생활을 공유하는 뭐 이런 게 아이돌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러니까요. 당분간은 K-팝의 적수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아이돌 노래는 사실 맞지 않은 옷 입은 것 같죠. 그래도 편견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굳이 꼰대가 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오늘 민소. 네, 오늘도 즐거운 홍준표 대표 소식 전해드려야죠. 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요, 홍주당 자유당에게 외계 언어를 쓰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TBS와 다양한 콘텐츠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인터뷰 전해드립니다. 지지 결의안에는 한반도에서 비핵화 지지한다는 글이 있는 건데 갑자기 한국당 북핵 폐기 하나만 넣자 이렇게 말을 바꾸는 바람에 지금 합의가 처리가 안 됐죠. 한반도에서 그 핵 폐기를 한다는 거고 북한과 미국 간에 이제 본질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자꾸 한국당만 주고 생뚱맞게 핵 폐기만 말하자 이렇게 이 결의안을 채택 안 하기 위해서 좀 한국당에서 비틀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야당에서는요 취소 편지를 트럼프가 내니까 더 봐라 마치 고소하다는 듯이 야당이 하트라인은 가동도 못하고 하는 게 있는 거냐고 막 비난했었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가서 김정은 만나가지고 북미 회담을 되살려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됐다고 해야 할 텐데 이제 또 뭐냐면 이게 깜짝 쇼다 하면서 또 비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해 준 게 아니냐. 그건 정말
치우친 얘기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만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예의 바르게 대화를 하니까 일단 대화가 되는 거죠. 배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를 배려했으면 그것도 좋은 거네요.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배려해야 되죠. 그런 어떤 정서를 야당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홍준표 대표 네. 어쩌려고 그럽니까? 저 지금 일선에서 빨간 티셔츠 입고 뛰고 있는 후보들 생각해서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외계인 언어는 네. 좀 중단하라. 실제로 우선 후보들부터가 홍 대표가 그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쇼리 꼬꼬마들 정혜림 아나운서의 쇼티. 오늘은 자유당이 노래하는 CVID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헷갈리셨죠? 네, 함께하세요.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보수야당과 보수 언론이 청와대를 공격할 때 꺼내드는 바로 그 단어. 도대체 CVID가 뭐길래 북미 정상회담의 키워드가 됐을까요? 오늘 쇼티에서 알아봅니다. CVID는 미국의 비핵화 방침으로 영어 초성 약자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이라는 의미죠. 조금 감이 오네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3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열렸던 1차 6자 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그 뒤로 15년 동안 쭉 미국의 북핵 협상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다만 마지막의 D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의미가 변해왔는데요. D, dismantlement, 폐기. 2003년 부시 행정부에서는 핵시설의 물리적 해체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북핵 문제는 동결, 불능화, 폐기라는 단계적 해결이 추진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임을 강조하는 dismantlement를 썼죠.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의 D는 denuclearization의 의미로 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별 말고 일괄 타결식 핵 폐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비슷한 용어로 P, permanent, 영구적이란 뜻이죠. complete의 C가 현재를 말한다면 이 P는 미래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영 핵을 못 갖게 하겠다는 거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개념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C와 P가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를 알아보죠. 판문점 선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 핵심은 핵 없는 한반도. 즉, 북한만 핵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 여기에는 핵 폭격기 등의 핵 전략 자산도 포함이 됩니다. 좋은 예가 바로 B-52예요. 얼마 전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취소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맥스 썬더 훈련 때문이었는데요. 이 훈련에 B-52 전략 핵폭격기가 포함됐다는 거였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핵 없는 한반도 합의를 위반했다는 거죠. 당시에 한미는 B-52 폭격기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역으로 말해 핵 없는 한반도 약속은 유효하다는 의미. 자, 이제 북한과 미국의 최종 목표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않길 원하고 북한은 안정과 체제 보장을 원합니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죠. 이걸 위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미국이 트럼프 방식을 제안하자 북한도 이 방식에 관심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일괄 타결 방식이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할진 아직 모릅니다. C와 D는 정해졌는데 V와 I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진행 중인 북미 간 실무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오늘 민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순위 신경 쓰이다고 했더니요. 요거트쌤께서 이러시네요. 네, 알찬 방송 고맙습니다. 재밌게 들었어요. 방탄소년단과 서태지, 문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서신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기자님 은근 순위가 신경 쓰이나 봐요. 전 대놓고 신경 쓰입니다. 순위 안 오른다고 방송 없어지면 어쩌나 해서요. 좋은 방송 오래 합시다. 화이팅! 네. 순위 안 오른다고 방송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접을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유튜브 쪽으로, 네, 조회수가 쭉쭉 들어옵니다. 네. 사실 뭐 인기 팟캐스트요.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굳이 제가, 그 틈에 들어가서 뭘 잘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사람이 많아지면은, 신경 쓸 일도 많고요. 네, 욕도 시원하게 못하고, 네, 뭐, 그렇게 됩니다. 적당히요, 네. 오늘 민소 방송은요, 민중의 소리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네, 저 이렇게 삽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이 방송은요, 유튜브와 아이튠즈 팟빵을 통해 송출됩니다. 민중의 소리에서 만드는 오디오 콘텐츠고요. 어제 말씀드렸더니 구독이 2분 늦었어요. 오늘은 46명입니다. 네, 행복합니다. 구독. 네, 구독. 구독자 100분 넘기면 뭐 저도 공약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돌들처럼 말이에요. 뭐 적당한 걸 하나 꺼내서. 네. 댓글에 주소 남겨드릴게요. 민중의 소리 유튜브 채널 구독, 민중의 소리 연예 유튜브 채널 브이스타 구독, 그리고 팟빵 아이튠즈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네, 유튜브나 팟빵 뭐 어디든 좋습니다. 댓글 제가 전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아무데나 댓글 달아주시면 방송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소. 어제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 전해드리면서요. 어쩌면 김대중 대통령이 없었으면 방탄소년단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뭐 굳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손정희라고요. 일본 최대 갑부죠. 소프트뱅크 회장이기도 하고요. 야후재팬 최대 주주. 1997년에 한보철강이 부도가 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 부도 위기를 선언하면서요.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그해 12월 IMF 조약이 체결이 됐죠.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어요. 국가 자체가 도산됐잖아요. 당선되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이 손 사장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고 손정희를 불렀어요. 그러자 손정희가 이렇게 말하죠. 친구 한 명 데려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손정희, 빌 게이츠, 김대중 대통령 셋이 만났죠. 김대중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한국이 망할 것 같다. 어떡하느냐? 손 사장 좋은 아이디어 없느냐? 손정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브로드밴드, 두 번째 브로드밴드, 셋째 브로드밴드라고 말이죠. 브로드밴드 인터넷 통신망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옆자리에 앉아있던 빌 게이츠에게 물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빌 게이츠 100% 찬성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DJ 선생이 말했죠. 당신 두 사람이 모두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손정희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세계에서 최초로 이 나라는 인터넷 통신망으로 세계 제일이 되겠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만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표합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세계 제일이 되고 모든 학교에 인터넷 회선을 보급하겠다. 이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고요. BJ들이 마음껏 창작을 뽐내고 있고요. 수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없었으면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날개짓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나비 효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훌륭한 지도자의 판단은 나라를 이롭게 합니다. 하필 중간에 이명박 박근혜가 나라를 시원하게 말아드시고 홍준표의 망언을 들어야 하지만 그렇게 뚜벅뚜벅 역사는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어쩌면 제가 진행하는 이 팟캐스트도 그분의 후광인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니 김대중 대통령 아호도 후광입니다. 오늘 민소. 아무 말 대잔치 홍준표. 오늘도 홍준표 자유당 대표 우리 민족의 자존심 홍반장 소식 전해드려야죠. 좀 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든 남북관계를 파토내려고 생쇼하는 판문점 선언 이후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마 보셨을 텐데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를 짓거리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홍반장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민족끼리로 표현되는 민족자주의 원칙은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전선 전략이자 한국 내 주사파들의 이념적 토대라는 겁니다. 네, 한국 내 주사파. 이거 아마 임종석 씨 얘기하는 것 같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과거 남북 합의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우리 안보의 자발적 무장 해제에 다름 아니 이렇게 주장했죠. 홍준표의 헛맹랑한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환호와 흥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냥 들뜬 마음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입을 모아서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깜짝 이벤트는 차고 넘쳤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북이 각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는데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하면 될 일이지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도대체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또다시 북한 정권에 달러를 퍼주겠다는 것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남북 공동선언이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우리 안보의 자발적 무장해제의 다름 아닙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무슨 근거로 이를 막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과 핵을 비롯한 군사적 위협은 놓아둔 채 섣부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안보를 북한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는 14선언 합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 무려 14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가 있고 실제로는 100조 원이 넘게 필요하다는 전문가 비평도 있었고 오늘은 270조에 달한다는 전문가 진단도 있었습니다. 북핵 폐기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또다시 퍼줄 국리부터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수긍하겠습니까? 저는 이처럼 비정상적인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이면에는 북한 김정은과 우리 적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 1조 1항에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로 표현되는 민족 자주의 원칙은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전선 전략이자 한국 내 주사파들의 이념적 토대입니다. 남과 북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외세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온다는 남북 주사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소. 어제 너흰 아니야 들려드렸는데요. 무슨 노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네, 윤민석 형님의 곡이고요. 너흰 아니야. 네, 이게 버전이 또 있어요. 너흰 아니야 2가 있는데요. 너흰 아니야 2도 오늘 한번 전해드려 봅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박정희는 영웅이었는지도 몰라. 요만큼이라도 먹고 사는 게 어쩌면 그분 덕택인지도 모르지. 한때는 그가 일본군 장교였어도 한때는 그가 빨갱이였다고 해도 너희가 필요하면 영으로 만드는 편집도 너희의 능력이겠지만 너희는 아니라니까 너희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친일과 쿠데타 찬양 왜곡과 부정 탈세로 지금까지 배를 불린 너희들. 그래서 아니라니까 제발 너희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사라진다면 굶어도 힘이 날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는 아니라니까 너희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친일과 군사 쿠데타 학살과 부정 부패로 지금까지 배를 불린 너희들. 그래서 아니라니까 제발 너희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사라진다면 굶어도 힘이 날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도 아니야. 너희 둘은 손잡고 나가 있어. 어제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외신과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일본의 유명한 보수 언론이죠. 산케이 신문. 네, 구로다 가스히로. 이분 지국장이신데요.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한국은 법치가 아니고 반일 행위는 다 무죄라고 비꼬죠. 네, 그러면서 소녀상은 법적으로 국제 기준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언제 철거해 줄 거냐, 언제 이전해 줄 거냐 물어요. 추미애 대표가 핵사에다 대답을 합니다. 그거 불편하라고 가져다 놓은 거예요. 한국 정치 지도자분들한테 항상 질문을 해온 게 있어요. 법치가 아닌 소위 반일 무죄라 할까요? 애국 무죄. 애국하면 무죄다. 반일 행동은 다 무죄다. 그런 분투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소녀상 문제는 혹시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적인 강압을 기준을 볼 때. 근데 그거 언제 철거 이전해 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법치의 나라이고요. 법치의 근간은 소수자,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의, 사랑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녀상은 흉물이 아니고요. 역사의 양심을 고발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질문하셨다시피 보면 불편하시거든요. 근데 불편하라고 우리 시민단체가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아무 힘없는 소녀들을 끌고 가서 성노예를 시켰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다시 그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를 항변하는 겁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질문을 받는 자체가 제가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 피해자 소녀상이 상징하는 위안부 할머니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오늘 투르드 코리아 2018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투르드 코리아, 네, 자전거 대회예요. 보통 사이클이 유럽에서 발달한 스포츠여서요. 불어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코리아 투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투르드 코리아. 잠깐 봤는데요. 와, 남산만한 높이를 시속 26km로 넘습니다. 자전거가요.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보통 자전거를 전속력으로 세려 밟으시면요. 한 시속 16km 정도 나올 거예요. 네. 작년에도 봤는데요. 올해는 규모도 커졌고 중계도 굉장히 세련됩니다. 마지막 일정이요. 6월 3일 올림픽공원을 출발해서 한강 한 바퀴 돌고 올림픽공원으로 돌아오는 일정이거든요.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페달링 소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대충 자전거로 시속 50km로 싱싱 달리는데요. 네, 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네. 오늘 민속,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양승태 말이에요. 인간말종 양승태 대법관. 네. 삼권 분립 좋아하네. 청와대와 거래하는 양승태 대법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네. KTX 판결, 통합진보당. 박근혜와 딜을 했던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홍준표처럼요. 양승태도 매일 한 꽁치씩 다뤄볼까 해요. 지금까지 저는 현석훈 기자였고요. 연예부 기자가 덕질만 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적폐청산,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연예팀이 배려 타세요. 좀 더 많은 뉴스를 다룰 수 있게 됐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죠. 오늘 민소